소현 세자와 세자빈 강 씨는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갑니다. 청의 수도인 심양엔 수십만 명의 조선인 포로들이 잡혀와 있었고 이들은 노예로 사고 팔렸습니다. 패전국 조선의 비참한 현실을 실감한 강빈은 세자빈의 권위와 격식을 버리고 조선의 물품을 들여와 청과 무역을 시작합니다. 농사와 공예에 서투른 청나라의 현실을 직시한 선택이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시작한 교역은 조선과 청의 지배층을 연결하는 국제무역으로 변모해갔습니다. 강빈에겐 엄청난 재물이 쌓여갔습니다. 강빈은 무역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농장까지 경영했습니다. 심양 남쪽에 위치한 사하포. 강빈은 조선인 포로들과 함께 이 일대 황무지를 개간해 논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팔아 번 돈으로 조선인 포로들을 사서 농장에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방시킨 이들이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인조는 이 모든 일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자는 청의 유력자들과 교류했고 왕인 자신조차 손대지 못하는 포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청태종에게 왕위에 대한 압박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인조 23년, 강빈과 소현 세자는 포로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합니다. 그러나 인조는 냉담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세자가 돌연 사망합니다. 독살에 의심드는 죽음이었습니다. 곧이어 강빈에게도 사약이 내려집니다. 위기 속에서 실리를 구할 줄 알았던 조선의 여성 리더는 그렇게 꿈과 능력을 펼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조선을 대표하는 천재 여류 시인 허난설원. 그녀의 삶은 짧고도 강렬했습니다. 중국 최대 규모의 중국 국가도서관엔 진귀한 고서적이 보관돼 있습니다. 그것은 조선 시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들의 작품을 모은 시집입니다. 최치원, 김시습 등 이름난 학자와 문인들의 시로 가득한 이 시집에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린 사람은 허난설원입니다. 정감 있고 간결한 시를 썼던 허난설원은 특히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시대에 대한 저항 정신을 시에 담아냈습니다. 여성은 한글도 배우기 어렵던 시절, 그녀는 어떻게 한시를 짓게 되었을까요? 선조 때의 대사관을 지내기도 한 문신 출신의 아버지 허엽은 딸을 아들과 똑같이 교육했습니다. 아버지의 열린 교육 덕분에 허난설원은 일찍부터 다양한 학문을 공부합니다. 그녀는 8살 때부터 시를 지어서 신동으로 불렸습니다. 허난설원의 시는 조선보다 중국에서 먼저 인정을 받았습니다. 조선을 방문한 명나라 사신들이 일부러 찾을 정도로 중국 시단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여러 책에 수록돼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선은 여자가 시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15세 안동김 씨의 종부가 된 허난설원은 시집살이에 시달려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잃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와 두 아이가 모두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는 불행이 겹칩니다. 절망 속에 그녀는 27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조선에서 여자로 태어난 이후로 천재의 재능은 만개하지 못한 채 시들고 말았습니다. 금수보다 못한 인간들아, 너희 부모 살을 베어 남을 죽어도 너희 부모는 살 수 있나? 외놈의 앞잡이 놈들, 참으로 불쌍하고 애달프다. 일제 침략기. 일본의 만행을 강경하고 분노에 찬 어조로 규탄한 경고문을 쓴 여인은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이었습니다. (1895년) 명성 황후 시해 사건을 기점으로 전국엔 의병이 일어납니다. 윤희순은 강원도 춘천 지역에서 여성들을 모아 여성 의병들을 조직하고 남성 의병대의 훈련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여성 의병들은 노쇠를 모으고 소변을 다려 유황을 만드는 등 탄약 제조에 특히 공을 세웁니다. 나라를 빼앗기자 윤희순 일가는 중국으로 망명합니다. 그녀가 간 곳은 중국 심양. 고려구라고 이름이 붙을 정도로 조선인들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윤희순은 먼저 이곳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글을 알아야 일제에 대항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녀는 교장이 되어 우리말을 비롯한 기초 과목과 반일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한중 인사 180명을 규합해서 무장투쟁단체인 조선국립단을 결성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기 위해 가족들을 모두 입단시키고 60이 넘은 나이에도 직접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1932년 이들은 마침내 무순 함락 계획을 짜고 일본 우수선을 습격합니다. 그러나 공격은 실패로 끝나고 일제의 보복으로 3,000명의 백성들이 학살됩니다. 윤희순은 이후 아들까지 일제에 잃고 맙니다. 그러나 조선 독립의 모든 것을 걸었던 여인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신념 앞에 당당했습니다. 역사에는 대표적인 위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임금이거나 학자 혹은 장군들인데요. 우린 그들을 교과서에 등장하는 정형화된 모습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한국사 저는 이러한 위인들의 알려지지 않은 이면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조의 활쏘기 성적을 기록해둔 어사 고풍첩. 이에 따르면 정조는 50발을 쏴서 49발을 명중시킨 날이 허다하고 어떤 날은 100발을 쏴서 98발을 마친 명사수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뛰어난 학식을 가졌던 임금 정조는 온화하고 기품 있는 학자 같은 인상으로 알려져 왔습니다.